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때만 해도 팀이 수사기관도 뭔지 몰랐어요. 네. 자칭 의사다 아니면 뭐 군인이다, 얼마에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거다, 피해 금액이 억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자살 시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상담실장님 김문선 실장님과 함께 로맨스 스캠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 사례를 소개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채무 원인이 로맨스 스캠이에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데이트 어플 같은 이런 거에서 자칭 의사다 아니면 뭐 군인이다, 해외에서 있는 사람인데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에 뭐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인 접근과 또 수익성 이런 부분을 이제 제한하면서 금전적인 사기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사기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맨스,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플에서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쳤다면 요즘은 AI나 가공 어플을 통해서 아예 화상통화로 그렇죠. 사람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안 속을 수 없게끔 해서 피해자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제 해외 IP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타인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뭐 코인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타인 대포 통장 이런 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사실상 검거 확률도 적으신 편이어서 피해 금액이 억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사례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좀 옛날 거를 골랐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2021년 11월에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게시가 났겠죠. 그때 사례인데 이때만 해도 로맨스 스캠이 그렇게 성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고,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비교적 앞에 일어난 사례를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대 미혼 여성분이셨고요.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당하시기 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빼고는 신용카드 연체 한 번 없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맨스 사기 피해로 1억 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시게 됐고, 인스타그램 어플 통해서 이제 채팅을 하시다가 의사 사칭을 하신 분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으나 경찰서에도 사실상 해외 IP고 입금했던 계좌 자체가 본인 명의도 아니신 상황이기 때문에 검거 확률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랑은 피해자성이 달라서 구제 제도도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때만 해도 로맨스 스캠이 수사기관도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비웃음도 당하는 맞아요. 그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런 분들의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정신적인 충격도 크신 분도 많고 이거를 좀 이렇게 치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정말 이렇게 자살 시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네, 우울증이 심해지시거나 공황장애까지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되게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로맨스 스캠 피해 당하신 분들은 이 익명의 후기조차도 잘 못 남기세요. 떠올리는 것조차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말씀을 드려보면 피싱 피해는 다 최근 대출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여는 사무실에서는 최근 대출이니까 3번까지 갖고 오라 이런 안내를 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석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만 가중하고 그게 그렇게 적절한 안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3번 기다릴 필요 없다고 한 유튜브 영상을 보셔서 바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해 주셨고,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 드려서 희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심정, 그리고 이런저런 막막한 심정에서 이제 준비해 나가셨던 그런 과정을 진솔하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이분은 채무가 사기 피해금 자체가 1억이 넘는 상황이셔서 원리금을 4,500씩 상환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급여가 그렇게 충당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연체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3회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 뭐 최근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질권 설정이라는 게 안 되어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 대출
대출 빼고는 다른 채무도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질권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서울 지역 5천만 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처리가 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기 피해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전세보증금 전액은 본인이 반환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질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만큼 이상 갚으면 전세보증금 대출받았던 부분이 네. 자산화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보정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였는데 이게 최근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이런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도대체 왜 당하는지, 왜 1, 2주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몇 천, 몇 억을 이렇게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러우셨는지 이런 피해자 상황이라던가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회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소명하라는 사항이 나오셨었고요. 이제 사기 피해자성을 주장해서 다행히 1인 생계비에 뭐 월세 추가 생계비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성을 부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좀 더 자세하게 받아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그런 안내에 따라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다시 받아오셔가지고 좀 더 이제 풍부한 보정이 나갔고, 이제 그래서 법원 관계자분도 이 사건의 실체를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히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생계비에 월세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이 되셔가지고 사기 피해 1억 원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8천만 원을 포함한 전체 채무 중에 34%만 변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억 넘는 금액을 탕감받으시는 사례로 결정되셨습니다. 변제 계획안 요약에 보면 이제 변제율이 나오잖아요. 물론 변제율이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변제율 원금의 34.23% 상당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원금 기준, 이자는 아예 면제가 됐다는 얘기고, 채무 원금에서 34.23%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았다. 이 계획안대로 변제를 다 하고 면책 신청하면 34.23%만 갚고 나머지가 면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외부 채무액이 커가지고 네, 1억 5천 초과 네, 채무자셔가지고 선임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외부회생 재판부로 배당이 되셨고요. 이때는 15만 원 네, 더 맞습니다. 내는 거죠. 지금도 15만 원인가요? 네, 예납금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사기 피해잖아요. 개인회생 제도가 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는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개인회생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 받으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덕분에 이런 분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고 깁니다. 그래서 물론 사기 피해 당하시는 게 당하고 싶어서 당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귀를 여셔서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돈 요구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점검하는 이런 자세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